네, 노원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이번 4월 15일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로원, 가불, 병 이 세 부에 출마를 하신 이노군, 이준석, 이동석 이 세 분의 지원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이 세 분을 꼭 당선시켜 줄 거죠? 내가 이 세 분이 꼭 당선되어야 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3년간 노무현 정권 잘 경험해 보셨죠? 노무현 정권이 잘한 게 뭘 잘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하나도 제대로 이룩한 게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제 분야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내세우고 3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3년 동안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가서 폐업과 실업만 양산하는 그러한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일 또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난 3년을 뭐 최저임금이다 52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 어려운 환경을 어렵게 견뎌서 왔는데, 지금서부터 78일 전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경제 형편이 더욱더 형편없어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생존 기반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업이 돼가지고서 소득이 떨어지니까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아무 지금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코로나 사태를 잘 수습했다 이렇게 참 선전의 열을 올리고 있고, 자기네들이 마치 스스로 잘한 것처럼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을 볼 적에 초기에 이 정부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왕좌왕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을 심각성도 인식을 못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금지를 시키라고 해도 그 말도 안 듣고 그저 코로나 사태가 며칠 아니면 금방 해소가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기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은 의료체제와 그 의료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했던 의사, 간호사, 의료 모든 종사원들, 이런 사람들의 참 노고로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다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의 과정을 아시아의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할 것 같으면은 이게 낙제성입니다. 낙제 점수를 받는 그 결과를 가지고서 마치 잘하장 선동을 합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으니까 지난 3년간 잘못된 상황이 이 코로나 사태로다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 지난달의 잘못을 모두 파묻혀버려서 마치 자기네들이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이 노원의 유권자들께서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 적에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던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우리나라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가 있어요? 정책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뜬금없이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그 특정인을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특정인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은 이미 작년에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탄핵이 돼서 장관이 임명되자 한 달 만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하에서 모든 특권은 향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떳떳하게 국회에 나가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사회주의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이 정부의 행태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느라고 또 한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의 법을 엄정하게 소행하겠다고 하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각종 모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꿋꿋하게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 일관성을 보이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그런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범죄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노원구의 선명하신 유권자들이 그와 같은 속임수에 절대 놀아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조국을 살려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뭘 살려내야 돼요? 경제를 살려내야죠.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은 제가 강조합니다. 경제 코로나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번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무역 질서 자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처럼 자유롭게 우리 상품을 해외에 팔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대략 짐작하실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태 속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대통령의 표정을 보세요. 심각성이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자기 집에 불이 났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양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는 것이 현재의 정권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앞으로 남은 2년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지난 3년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가고 우리 경제는 더욱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이번 4월 15일에 여러분들이 이번 논에서 출마하신 이 세 분을 국회에 보내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다수석의 힘으로 막강한 의회 권력을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이곳에서 출마하신 이 이노건, 여기 이동석, 이준석 이 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게 돼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이튿날로 이 정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존의 본능을 갖고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자기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정책을 바꾸게 해서 남은 2년 동안에 지난 3년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잘못되게 되면은 나라의 운명을 갖다가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국회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각자 자기의 권능을 행사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청와대만 쳐다보는 거수기 역할밖에 한 게 없어요. 여기에 더군다나 이번 총선에 청와대 측근이라고 하는 돌격대들이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거수기와 더불어서 참 돌격을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못 모르고 투표 잘못해가지고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패망을 시키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반성을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국가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아주 열의 같은 국가 사랑에 대한 열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서울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항상 변화시켜온 유권자들입니다. 이번 4월 15일에도 여러분들이 저력을 발휘해서 이곳에 출마하신 세 분의 미래통합당 후보를 당선을 시켜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꼭 시정해서 나라의 미래가 밝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